안녕하십니까. 차례죠? 교재 가시면은 수요 언급인데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6번하고 어디죠? 페이지 가시면은 76 가시면은 6번 할 차례인가요? 6번. 6번 어렵다고? 6번 어렵고 6번은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5번, 7번, 8번은 풀었나요?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시장까지 풀어오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시장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랬죠? 125까지.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6번 문제 풀면은 되죠? 그럼 넘기시면은 78페이지 가시면은 78페이지에 9번, 10번은 풀었었나요? 안 풀었죠, 그죠? 근데 이제 6번이 어렵다고, 그죠? 6번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별표를 칠하는데 먼저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은 시험에 나오는 데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77페이지에 가시면은,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3개 정도 쳐놓으시고,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정답은 1번이었죠, 그죠? 그죠? 이제 시험 문제는 한 요 정도 수준은 나와요. 지금 6번을 풀어드릴 텐데 6번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지금 넘기시면은 79페이지로 가시면 12번 문제 있죠. 이것도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이것도 기출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분도 책을 잘 쓰셨는데 난이도가 좀 높게 한다는 자체는 말 이렇게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2번을 이제 우리가 먼저 풀어볼게요. 12번 찾았습니까? 요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12번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 증가와 모 감소예요. 수요 증가와 공급이 감소했죠. 그러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둘 다 올라가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고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은 양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반대 방향은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는 5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12번이 나오고 나서 얘는 그다음부터 끊겼거든요. 끊기고 우리가 뭐가 뭐보다 크면 큰 쪽을 따라라 갔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은 5번인데 지금 제가 난이도가 6번이 높다라는 자체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은 6번처럼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6번처럼은 내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같이 선명하게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다 수요가 감소하다 선명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을 가시면은 6번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1번서부터 쭉 갈게요. 6번에 1번을 가시면 천천히 응용 문제죠.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 감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쳐주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근데 소비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물론 뭐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이걸 올려보세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 올라가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올라가고 얘는 그냥 양만 감소했어요. 양만 감소하고 가격만 올라갔으니 아까 똑같은 거예요. 가격만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1번은 정확하게 맞죠?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2번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죠? 연립주택의 수요 공급이 함께 증가했죠. 그럼 우리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이제 좀 아실 겁니다. 그냥입니까? 양은 따라갑니까? 따라가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좀 스피드를 냈으니까 제가 이제
갈게요. 그러면 어때요? 양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양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양은 알 수가 있죠. 양은 무조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딱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스피드가 빨라지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갈게요. 자, 3번을 보시면은 빌라의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큰 쪽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4번은 수요가 공급보다 크죠. 그럼 큰 쪽을 따라요. 그럼 얘를 따라야죠. 공급 증가보다. 그러면 얘를 따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수요 공급이 증가폭이 동일할 경우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었는데 특강 때, 자,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5번은.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폭이 똑같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합니까? 증가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천천히 이걸 올리세요. 가격하고 양을 올렸고, 자, 이거는 양만 증가했죠.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건 이제 가격은 내려가죠. 그럼 우리가 양은 무조건 증가를 하겠고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반대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따라보세요. 동일한 경우 몰랐던 게 불변이다. 뭐냐면 가격이 100원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불변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요걸 문제로 보시는데 시험 문제는 8번 위주로 가라. 그죠? 8번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넘기시면 또 별표를 어디다 쳤어요, 제가. 12번 쳤죠? 그러니까 12번 위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 8번하고 12번 정도만 풀면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번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뭐냐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지금 11번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감소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갈게요.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그죠? 양은요. 내려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 감소밖에 없어요. 무슨 감소?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 감소밖에 없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것도 그냥 예제에 대해서 예상한 거지 출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번 위주로 하고 아까 몇 번이었어요? 8번이었죠, 그죠? 그 위주로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부터 잡아야지 예상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13번도 이제 나오는 틀인데 두 가지 틀이에요. 13번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고 돼 있죠.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임대료가 나와도 되고 가격이 나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아닌 거라는 것은 다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 상승시킨 거 아닌 건 가격 하락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수요가 증가라는 건 다 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특정 주거 지역의 아파트라면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왜냐 이건 별표처럼 기출 문제를 돌려낸 거거든요. 이게 기출 문제를.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거나 그 지역의 공간 녹지가 확충되거나 다른 대체 관계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되면 내 아파트 수요로 늘리겠죠. 다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다음에 5번도 대체 관계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철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재고량이 감소하면 내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근데 4번은 그냥해요. 요거 대체 관계예요. 그럼 대체 관계가 가격이 하락하면 나도 감소하니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요 문제 좋습니다. 13번에 별표를 3개 치세요. 쳤어요?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14번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으로 가시면은 정상지에 이제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 하락이에요. 하락. 그러면 하락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죠. 대체제 수요라는 게 있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대체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비싸지만 안 사고 내 걸 사죠. 근데 대체제 수요라는 것은 그냥 대체제의 수요를 얘기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제라면 빌라를 늘리면 내 아파트를 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수요가 늘어나면 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 2번하고 매수자가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수요를 사재기를 하죠. 생태공원이나 선호도가 상승하면 사재기를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 규제를 강화시키면 그냥요 공급이 감소해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14번하고 15번만 좀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16번에다가는 별표를 쳐주고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아파트의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단기와 장기로 얘기해라.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신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단기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장기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그게 기출이에요. 3번에 4번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오전에 이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인원이 좀 많지가 지금 않죠. 그래서 안 하는데 분위기는 좀 많은 걸로 생각하고 강의를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동영상 찍는 거 위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의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긍정적인 삶을 갖고 우리 갈게요. 왜냐면 이게 침체되어 있으면 강사도 차차 침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화이팅 하시고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이 있다? 탄력성.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은 게 그래도 기분이 아까 좋은 게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걸로 가기도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주위에 있으시면 전화를 걸어서 좀 나오라고 하세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안타까운 게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학원 자체가 이제 왁 하고 그냥 저거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이 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다음 주에 그냥 전화 한 명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죠? 아니, 다 서로 몰라? 전화번호도 모르세요? 대답도 안 하네. 그럼 나오려고 그러고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난 여러분 다 합격하고 학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갑니다. 탄력성으로 가시면은 교재 41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가시면은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가격 탄력성. 자,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으면 항상 요게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분모에 대한이 분모로 가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 그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양의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맞나요? 자, 이게 높으면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알고 싶다는 것은 자, 이 퀀티티예요. 퀄리티예요, 퀀티티예요. 퀀티티는 양이죠. 그러면 정성이에요, 정양이에요. 양적인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밑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되게 5가지 탄력성이 있죠. 자, 그냥입니까? 1위 기준입니까? 완전 무한되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직이죠.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안 와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0보다는 크죠. 극경사하다 보니까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작죠. 찾았습니까? 요즘 트렌드가 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은 그냥이에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는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죠. 직각상공선을 얘기하고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급경사예요? 완경사예요? 완경사.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크죠?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5가지를 갖고 장난쳐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완전 탈은 그냥이야, 수평이야.
그럼 미세한 가격에도 무한대로 변하겠죠. 그죠? 이걸 꼭 염두에 숙지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서 있으면 무슨 비탈? 완전 비탈. 누우면 완탈. 단위 탄력적은 직각삼각선이죠. 기울기는 반대고. 자, 공급은 얘만 바꾸면 돼요. 자,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가격에 대한 무슨 양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거죠. 얘도 서 있으면 완비, 누워 있으면 완탈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고, 그럼 어떤 게 시험 문제예요, 교수님? 그러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가 시험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자, 우리가 수탄은 폭탄임이 아니라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냥이야 대체제가 많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그러면 수요자는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중요합니까? 대체제가 중요해요. 무슨 제가?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그렇죠?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 되고,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용도가 특수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지만 더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비장탄 아시죠?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전체 부동산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지만 주거형하고 상공업 중에서는 누가 더 대체제가 많아요? 주거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할수록 더 대체제가 많죠. 그래서 전체보다는 세분화가 더 쪼개서, 자, 세분화될수록 그냥입니까? 더 대체제를 많이 만듭니까? 많이 만들어서 음식이 있으면 밥하고 음료수가 있으면 음료수도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가 있죠. 탄산음료도 그냥입니까? 콜라가 있으면 사이다가 있습니까? 사이다가 있죠. 그럼 세분화될수록 동지를 간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부산도 지역마다 틀리죠.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산구. 그럼 연산구도 동마다 시세가 다 틀리잖아요. 무슨 동이에요? 연산동, 연제구예요. 그러면 연산동이면 그 연산동의 아파트들은 시세가 좀 비슷해지죠. 그럼 세분화될수록 동질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가 더 탄력적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사치품이나 고가 같은 건 비싸죠. 그러니까 더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건 시험 문제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대체제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요. 자,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요인은 중요한 건 공급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단비장탄 아시죠? 그러면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탈. 그럼 얘는 유사합니다. 그죠? 그럼 얘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용도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도 용도 전환이 잘 돼야지만 탄력적이죠. 근데 단비장탄보다 얘네들이 내는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가 오래 걸리죠. 그럼 얘는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비탄력적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짧습니까? 탄력적이고.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죠.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탄력적이다. 그 외에는 공급이 잘 되면 탈, 안 되면 비탈.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탄력성의 계산 문제는 제가 이따가 응용을 하면서 계산은 나중에 몰아쳐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 전에 47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배우자면, 탄력성이 기업의 총수입이 탄력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수탄에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이 좌지우지해요. 기업의 총수입과의 관계.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럼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신다. 그러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면적이 클수록 수입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리 간다면 직각삼각선 있었죠. 그럼 직각삼각선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임의점 2점을 찍어서,
자, 이 면적이 같으면 요게 같기 때문에 얘는 가격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까놓고 얘기한다면 탄력, 비탄력을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탄력적은 그냥요 1보다 커요. 이 탄력성이죠. 그죠? 그러면 대체제가 많죠.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죠.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니 기업가가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럼 가격을 저가 정책을 써야 되죠.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되는 게 시험 문제 배정됩니다. 무조건 떠요. 100%만 합니다. 그다음 비탄력 쪽은 그냥이야 대체제가 없어. 갈 데가 없죠.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된다? 올려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되죠. 그럼 얘는 같이 움직이면서 제가 비단은 고가죠. 비탄은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얘가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48페이지. 소득 탄력성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소득의 대안이라는 게 생략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A와 B를 봤을 때 B가 내려가죠. 그러면 소득이 내려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 변화에 대해서 무슨 양에 대한 변화, 수요량에 대한 변화죠.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제죠. 정상제 플러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예요. 열등제. 열등제는 마이너스고요. 교차가 제일 어려워요. 교차 탄력성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누굴 내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자, 갑니다. 아까는 그냥 B를 내렸습니까? 그렇다고 교차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가장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를 아파트라고 하고 B를 빌라라고 할게요. 다시 A를 B는 그 뭐냐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빌라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이 그냥요 내려가요. 빌라가 올라가요. 이거 모르면 교차 탄력성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얘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지문에서 어떤 게 대체제인가 보완제인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내려갑니까? 아파트가 내려가요. 그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물론 다 어렵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이건 선명해서 내려가는 건 알거든요. 근데 교차가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재와 재의 가격이 교차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누가 내려가죠?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교차 탄력성을 알지 못하면 이거 풀지를 못해요. 그런가요? 누가 올라가죠?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거의 대체제가 나옵니다. 무슨 제가 나온다? 보완제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대체제가 나와서 얘가 비싸지면 얘 사죠. 그 무슨 제? 대체제. 그 플러스 값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죠.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과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 하는 게 반대니까 이건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커피와 소금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으면 변화가 없죠. 이건 독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렬중 대보독이라고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제가 저를 보세요.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적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랑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내 걸 다 적어야 되잖아. 약속을 하자고. 그죠? 이건 뭐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뭐가 내려가?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나중에 약속 안 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래 큰일 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올라와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있죠? 그럼 제가 이따가 약속할 때 자, 이건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변화 이렇게 갈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미치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선명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이따가 수요의 교차라고 할 때는 자, 그냥입니까? 뭐뭐에 대한이 내려갑니까?
여기에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계산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배정돼 있는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82페이지로 가져서 문제집.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지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1번 문제를 가겠는데, 자, 1번은 제가 지금 수요의 가격, 수요의 소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는데요. 하나하나의 개별 수요가 있어요. 그럼 개별 수요를 합치면 됩니까? 시장 전체가 됩니까? 시장 전체 수요가 되죠. 개별에 대한 양을 합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이냐?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2개와 3개를 합치면 전체가 5개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량입니까? 수량을 합치는 거지 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이면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또 완만하고요. 더 완만해집니다.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2개 늘리고 3개 늘리면 5개라면 이 시장 곡선은 더 그냥입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고, 자, 이거를 수직으로 합쳤어요? 수평으로 합쳤어요? 수평으로 합쳤죠. 그러면 시장 수요는 개별보다 탄력성이며 시장 기울기는 개별 수요 곡선보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2번도 틀린 것만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성이 커지죠. 그럼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이 둔감합니까? 민감합니까? 민감하고. 3번에 가시면 탄력성 틀린 거 5번. 가격의 변화 정도보다 수요량의 정도가 작은 경우는 위가 작죠. 그럼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아까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틀린 게 3번. 특정재와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둔감하다면 탄력이야 비탄력. 문제가 비슷하죠. 그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5번에 1번을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에서 틀린 거 1번. 가격은 불변인 반면에 수요량이 변동하는 경우, 자, 어떻습니까? 가격은 불변이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 비입니까? 완전 탈입니까?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번도 똑같아요. 문제가 틀린 거 3번을 가시면 가격이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이거는 수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문제 유형 자체가, 그 오른쪽에 가시면 7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 탄력성. 자, 이건 이제 탄력성을 아셔야 돼요. 저 보세요. 아까 제가 약속한 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수요하고 가격을 넣으면 뭐라 그랬죠? 뭐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약칭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나요? 10%가 상승했죠. 몇 퍼센트가 감소했어요? 20%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건 2거든요.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비탄력, 탄력일 때는 대체재가 많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죠? 인상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총수입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비싸면 안 사요. 그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내려서 박리담배로 자기가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 거의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8번이 중요해요. 몇 번이 중요하다? 8번. 8번은 다른 건 다 쉬운데 3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처음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기본서에 여기 있어서 선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탄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경제학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이 선상에서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경제학이나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으니까 그냥 왜 그러냐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 점이 1입니다. 얼마나?
일로 갈수록 무한대가 되고 일로 갈수록 0이 되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점에 따라 선상 다릅니까? 달라요. 그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지 여러분들한테 그 깊숙하게 왜 그러냐는 원리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나도 힘들고 그래요. 그냥 선상에도 탄력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요거 별표 쳐셨어요? 이건 3개 치세요. 3개. 자, 수요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죠?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린 것만큼 수입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대체재가 있는 경우는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다음에 4번에 일반적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단기보다 장기가 갈수록 탄력적이죠. 용도의 전환이 클수록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넘기지 마시고 출제원이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이걸 공인중개사 낸다는 자체가 자기도 꺼렸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냈냐면 다른 지문들은 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번만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지 다른 지문에 대한 틀린 걸 안다면 3번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상마다 그냥이다 탄력성이 다르다. 그럼 야매 올라갈수록 그냥이야 커. 내려갈수록 이렇게 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다면 그 정도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건 안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이 9번도 별표를 쳐야 되죠. 기출문제는 다 볼 거예요. 기출문제는 왜냐면 이 지문을 똑같이 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 저자 쓰신 또 김하성 교수님 또 친분이 있는데 이분도 책을 잘 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써서 예상 문제를 하면 제 개인적인 걸 많이 내요. 근데 기출은 개인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출 문제 위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틀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옳은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옳은 것이 변해서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9번 문제도 봐야겠죠. 그럼 9번의 정답은 쉬웠죠. 비가 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가지고 그 다음에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최대 수량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최소예요, 최대예요.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의사결정의 양의 의사결정은 같아요. 최대 수량이다. 그럼 최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병용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는 공급량이죠. 양이 붙었으니까. 그럼 동일한 곡선상에 대한 점이동이고 물리적 토지 공급은 그냥이요 불변이에요. 그럼 토지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것도 완전 탄력적이라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용도 변경에 대한 법규가 가면 공급이 어렵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찾았습니까?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자, 상식인데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나요? 우상향하나요? 우상향하지 우하향하는 곡선이 아니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우상향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볼까요? 1번에 가시면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이 불변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그건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양을 못 늘리니까. 탄력성이 제로다는 거고. 자, 주택의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럼 장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고. 자, 또 나왔다. 비가 더가 나왔어요. 찾습니까?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봐봐. 9번의 1번하고 10번의 3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9번의 1번과 10번의 3번을.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네들이 문제를 안 내요. 그 문제를 갖다가 써요. 발음 좀 해주세요. 아까는 비를 뺐죠? 얘는요? 넣었잖아요. 이런 스킬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보는 거지 예상 문제 갖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상 문제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 저나 이 저자가 쓰는 어떤 견해지 그 개인적인 견해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비를 뺐다가 넣고 그러는구나. 맞습니까? 지문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베끼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으니까 그거 하나만 베끼고 다른 것들은 자기가 조금 만들어요. 자존심이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놈은 다 베끼는 놈도 있어. 그죠? 왜냐면은 나도
제가 다음 내년에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찾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젊었을 때 일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좀 많이 일벌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대 교수도 있고 지금 초빙 교수로 단국대 이제 초빙 교수로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대한 거나 이제 민간 자격증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그냥요 바빠요. 그럼 문제를 낼 수가 없죠. 그럼 저 같은 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글씨만 바꿉니까? 그냥 바꿔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청기누설이야. 출제원들도 다 바빠. 내가 이 와중에 내가 동영상 찍는데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라 내가 학부모 논문서 썼어요. 학회 논문까지. 내가 2개 통과시켰거든 지금요. 그 걔네들도 계속 논문만 제출해. 그럼 이걸 봐, 안 봐? 안 봐. 뭘 봐. 공인 중개사 강의도 안 하는데.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갔다가 여러 가닥 갖다 씹어 넣는 거야. 그러면 B를 빼고, 그지? 크다를 작다로 가고. 얼마나 쉬워. 여러분도 출제할 수 있겠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봐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제원들은 다 교수들이 성의가 없어요. 자격증에 대한 게 또 이것도 안 주니까 기시키기 지겨운 거야.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가니까 조교시켜. 조교가 너 공인중개사 공부했니 했더니 어머 삼수생이에요. 그럼 어머 제일 잘 알아. 그럼 얘 시켜가지고 문제 뽑아오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진짜 흘리면 안 돼. 내가 뭐 하다 그랬어? 비가다 하다 그랬지?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자꾸 재수생, 삼수생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넓혀. 자기가 다 아는지 알아. 그죠? 근데 기출문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비가더가 엄청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고 5번도 맞죠? 개발행위의 기준의 강화가 막 되고 엄격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11번은 이 저자의 견해니 1번만 보자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적으세요. 11번이 기출입니다. 제가 이 저자분도 지인이신데 기출이라고 좀 적어놔야 되는데 안 넣어놨어. 11번 있어요? 그럼 기출에 안 넣는 건 자기가 꼭 만든 것 같잖아, 그지? 기출에 적었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가시면 뭐 다른 것들은 뭐 11번은 많이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12번 갑니다. 자, 아까 누가 더 탄력적이죠? 죽어요. 바뀌었죠. 12번 1번이 정답이죠. 그럼 보자고.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죠. 용도나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 커지고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고 지역별로 용도별 세분화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3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어떻습니까?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죠. 자, 이건 지문이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은 14번은 이 저자가 냈으니 답만 보자고요. 답만 보시면은 틀린 거는 1번이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가격변에 대한 수량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15번은 그래도 이 저자분에서 또 노력하셨으니까 옳은 걸 이제 볼게요. 자, 15번에 가시면은 특정 재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그럼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고. 대체적 사용이 가능한 재화일수가 많거나 용도 전환 변환의 법규가 많으면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앞에 거는 탄력적이에요. 뒤에는요. 비탄력적이에요. 이런 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대체적 사용이 가능한 재화가 많다는 게 있어? 끊어. 탄력적이지. 들어갔지. 지나갔대 그냥. D가 비탄력적이지. 그 뒤에 지문은 맞는데 앞에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체 지수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근데 단비죠. 단기는 비탄력. 특정 기간.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가 되면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아집니까? 그럼 더 완만하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비쌀수록 탄력적이죠. 가계소득에서 지출 비중이 큰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6번 있어요? 16번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별표를 한번 3개 쳐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경작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어려운 문제인데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분도 되시는데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딱 막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조세의 전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임대인한테 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럼 나중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니 수요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도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생산자 잉여가 줄었어요. 그럼 공급도 줄어들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탄력적일 때는 그냥요 더 많이 줄여요.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럼 순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탄력적인 그냥입니까? 못 줄입니까? 못 줄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여기서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갈게요. 따라서 빵꾸가 난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요 더 나. 더 나고 비탄력적일수록 좀 덜 나는 거죠. 근데 이 경제 주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등에서 3등 떨어진 애봐. 그죠? 97등에서 97등에서 100등으로 떨어진 애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좀 해봐. 경제학에서 강의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떤 놈이 더 순손실이 클까? 1등에서 3등 떨어진 놈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1등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몰라. 1등 안에는 1등만 떨어져도 막 자살하려고 그래. 근데 얘는 그냥이야 어차피 포기했어.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이거 이해 갔나? 내가 경제학에서 강의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이야 손실이 더 많죠. 얘는 잠이 안 와요. 얘는 잠이 안 와. 얘는 또 놀러 가요. 재밌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경제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놈이 더 순손실이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공인중개사를 지금 20년 차인데 이제 별걸 다 내. 그죠? 빨리 맞춰야 돼 이제. 그죠?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부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살림하시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쏘는 말 같아. 무슨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고 뭐 지랄 떨고 난리야. 그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수록 더 손실이 와요? 탄력적인 놈이 더 손실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면 따라서 빵꾸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할수록 더 빵꾸가 나죠? 탄력적으로서 더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아시죠? 얘는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토지를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일세 운동과도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요? 야, 2번 또 냈다. 그렇지. 아까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죠? 근데 얘는 좀 양심 있는 놈이, 자, 아까 봐봐. 아까 어디였었냐면, 아까 걔는 걔대로 뺏겼고, 어디냐면 10번에 3번을 봐봐. 있어? 그럼 10번에 3번을 보면은 지금 16번에 2번도 똑같아. 똑같죠? 뺏기는 거야. 그죠? 1번만 지가 독창적으로 낸 거고. 다봐 B가 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비탄력 쪽일수록 어떻게?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탄력적인 거는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비탄력적은 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세로축이 그냥요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누워 있는 게요. 그렇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서 있어. 탄력적은 그럼 탄력적인 놈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큽니까? 비탄력적은요.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지만 응용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가격은 다릅니다. 가격은 그냥요 옆에 서 있어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가격폭이 크고 탄력적인 가격폭이 낮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성장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그냥이야 살쪄. 그냥이야 옆으로 퍼져. 그 탄수화물 탄력적인 놈은 계속 옆으로 퍼져요.
그럼 탄력적인 거는 그냥이야 양의 변화가 커. 비타민을 먹이면 어떻게 돼? 키가 크지? 연구 많이 한 거야. 그지? 그럼 비타민을 먹였잖아, 비타민. 그럼 어떻게 돼? 키가 크죠? 가격이 더 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가더가 가장 유력하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용도병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할수록 더 비탈적이고, 수용급이 모두 증가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이 결정되고 양에 대한 게 증가되겠죠?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이죠. 구매의사와 구매를 같은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맞죠? 이 겨져서 냈다, 그걸 냈다, 17번에 3번 있다. 그다음에 비가 더, 비양더야? 아니죠. 자, 비탄력적이 있을 때는 옆으로 안 퍼지죠. 그러면 거래량은 덜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18번입니다. 18번. 18번에 4번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제가 접근하냐면 이렇게 할게. 자, 밑줄 쳐봐. 공급이 완전 비죠. 밑줄 쳐봐. 공급이 뭐라고? 완전 비야. 그 상태에서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생각해봐. 완비면 그냥이요 밑에를 찍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가 없어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죠. 대답 안 하네.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이 변하지 않죠.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19번은 많이 풀었던 얘기니까 2번에 정성적이야, 정량적이야. 정량적이죠.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뭐 20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보시고 보세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계산 문제 들어갈게요.